지난주 제가 요 적격증빙 얘기할 때 워크샵 얘기했나요? 워크샵. 미용실 원장님이 워크샵 가서 어느 돈을 뺄 수 있을까요? 요 얘기했나요? 미용실 원장님이 직원이 5명이었어요. 이 직원이 일을 너무 잘해서 너무 예뻐. 그래서 워크샵을 갔어요. 1박 2일로 독채 펜션을 빌려가지고. 근데 놀러 가면 당연히 돈이 쓰지죠. 직원 5명이면 작은 돈에 좀 한 1, 200만 원 돈이 써질 것 같아요. 그 지출한 비용 중에서 뭐 있을까요? 숙박비, 다 대중교통을 타고 갔거든요. 원장님이 차가 없어. 직원도 차가 아무도 없어. 다 버스하고 기차 타고 간 거야, 맞죠? 대중교통비가 발생했고 또 교육비, 강사. 원장님이 조금 강사 안 부르더라고. 텍스코디 불러 세무강의 한번 해주면 기가 막힐 건데 안 하더라고. 그럼 대표적인 게 이런 돈이겠죠. 큰 지출은. 세무 상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있죠. 돈은 어차피 한 200만 원 썼어. 이 돈을 다 털어먹어야 되잖아. 그게 절세죠. 숙박비부터 볼까요? 숙박비를 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를 펜션 우리 많이 가봤죠.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다 되죠. 근데 펜션 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카드 주면 어때요? 카드 거의 안 받던데. 펜션 주인들도. 제가 펜션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그걸 잘 봐야 돼요. 네. 적격증빙을 내가 수취할 수 있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죠. 우리 배웠죠. 상대 사업자의 과세 유형. 펜션 하는 사람이 간이 과세면 어떡할 건데? 아니면 사업자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럼 애초에 펜션을 알아볼 때 파악하고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같은 돈을 써도 누구는 깔 수 있고 누구는 못 빼겠죠. 그 다음 제가 식비입니다. 직원을 데리고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워크숍인데 해먹는 거 아니야. 그 근처 식당 가서 밥 한 근사한 식사를 먹는 이 돈도 제법 몇십만 원 되겠죠. 직원 수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맛있는 거 사주는데 그러면 똑같아요. 이 식당이 간이 과세면 안 돼. 그럼 식당 예약을 할 때도 일반 과세집에 가야 돼요. 일반 과세집 가가지고 카드를 긁어야지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물어봐야 돼요. 당신 사업자 유형이 어떻게 돼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요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놔야 되거든. 보면 일반 과세 간이 과세 표가 나죠. 아니 사전에 예약을 하죠. 워크샵 가면 사전에 예약할 때 꼼꼼하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빼려면 안 빼면 아무 상관없죠. 아무 때나 가면 되는데 빼려면 그 정도의 꼼꼼함은 있어야 된다. 상대 사업자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신용카드를 긁어도 안 빼지는 게 상대 사업자가 아니면 안 빼진다니까. 이게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탔어. 이건 어때요? 빼줘요 안 빼줘요?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탔어. 내 카드, 원장님 카드로 다 끌었어. 기차는 되고 개인 택시는 안 되고. 왜요? 고속버스 같은 거 영수증 부가가치 세하고 이때 기차 택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상대 사업자 과세 유형 확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절차에 있어가지고 사업자 번호를 알면 홈택스에 줘야도 돼요. 상대 사업자가 면세인지 일반인지 간인지 나와요. 그럼 예약하기 전에 사업자 번호 좀 불러주실래요?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대중교통이 왜 안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세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대중교통이 들어가요. 얘들은 일반 과세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자산세를 법적으로 못 끌어주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백날 이런 데서 돈을 쓰본들 안 빼진다는 거예요. 부가세는 세금자산세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업종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 우리가 자주 가는 목욕탕, 우리가 자주 가는 미용실, 우리가 자주 가는 대공원, 공연 관람 이런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음식비, 숙박비는 내가 상대 사업자 유형만 잘 파악하면 뺄 수 있으나 대중교통 비용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부가세 얘기하는 거죠. 부가세는 적격증빙이 중요하니까. 적격증빙을 받아야지 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잠깐 종합소득세로 탁 넘어갈게요. 헷갈릴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때는 다 된다. 다 된다. 범위가 넓다. 일단 공식적인 강의는 마칠 테니까 갈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국세청으로 빙의를 잠깐 해볼게요. 이 워크샵 관련 비용이 200만 원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뺐어. 근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와요. 니는 이걸 워크샵 갔다고 하는데 가족여행 간 거 아니야? 가족여행 가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숙박비, 식비, 교통비 똑같게 들잖아. 무심할 수 있죠. 적격증빙 배울 때 요거 배웠잖아. 소명용 증빙도 기억나죠? 얘는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 사업과 연관성만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워크샵을 갔죠. 만에 하나 국세청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러면 국세청에 우편물 왔을 때 소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소명용 증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게 아니고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쉽게 말하면 그걸 소명용 증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명인증빙은 종소세 때 다 뺄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소명인증빙을 만드느냐? 직원들끼리 워크숍 갔잖아. 단체 사실. 뒤에 현수막 하나 걸어두면 제일 좋아.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거. 한마음 미용실 단합대 이렇게 사진 한 장. 그게 소명인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당신 가족 여행 간 거 아니야? 그럼 사진 한 장 주면 돼. 우리 워크숍 갔는데. 이게 소명인증빙. 그렇지. 다 되는 거죠. 증빙은 형태가 중요하지 않아. 사진이나 휴대폰 캡처하면도 돼. 종소세 때 이제 공부할 때 경조사비도 뺄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모바일 청첩장 이런 거 캡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소명인증빙은 종소세 때 다 빼니까. 부가세 때는 적격증빙이 중요해요. 적격증빙, 소명인증빙 구분할 줄 알겠죠? 네, 여기 중요하다. 적격증빙은 부가세, 종소세 다 빼죠. 소명인증빙은 부가세 때는 안 돼.